안녕하세요. 울릉 팟캐스트입니다. 울릉도는 온통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울릉도 독도를 담은 달력이 나왔습니다. 일반적인 달력이 아니고 울릉도 독도 스토리가 듬뿍 담겨 있는 달력입니다. 울릉도 독도 해양기지 김윤배 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달력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네. 2023년 달력이네요, 그죠? 네. 처음에 이렇게 보니까 섬의 날을 또 굉장히 강조하셨더라고요. 예, 올해 울릉도에서 네. 최초로 정부 주관 행사인 섬의 날 행사가 열립니다. 8월 8일부터 8월 15일까지 열리는데 그래서 이번 2023년 달력은 저희가 몇 년 전부터 매년 달력을 발행하고 있는데 1년마다 계속? 네. 근데 올해는 특별하게 섬의 날 특집 기념 달력을 만들어 봤습니다. 예, 1월달부터 한번 볼까요? 네. 이거는 진짜 1년에 몇 번 안 되는 독도 네. 글로리. 예. 요게 독도죠? 네. 1년에 두 번, 통상 2월 달하고 11월 달에 독도를 배경으로 한 동해에 일출이 떠오릅니다. 우리 1월 달에는 울릉군의 부속섬이죠. 독도를 배경으로 동해 일출 모습을 담아 보았습니다. 이거는 울릉도에서 독도를 찍은 사진인데 네. 위치는 석포 무렵에서 찍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석포 능성이에서 찍은 그런 독도를 배경으로 한 동해 일출 모습입니다. 그렇게 높지 않아도 독도가 보이네요. 통상 한 150m 그 이상 한 200m 높은 데 올라가면은 독도가 잘 보이죠. 그야말로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네. 눈이네요. 도동항구네요. 예. 2월에 굳이 도동항구를 일단은 우리 울릉도에 관문항이면서 또 새로운 여객선이 출항을 합니다. 이제 그런 일도 있고, 특별히 이제 우리 도동항의 설경을 잡아봤는데, 우리 울릉도는 기상청 공식 자료로 겨울철에 가장 많은 강수량이 있는 곳이 울릉도입니다. 엄청난 폭설로 인해서. 그래서 이 도동 기준으로 연간 적설량이 한 2m 70 정도 굉장히 많은 거죠. 물론 나리분지 같은 경우에는 3m 이상, 4m까지도 하지만은 그래서 우리 울릉도가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겨울 강수량, 폭설로 인해서 가장 많은 그러한 장소입니다. 보통 강원도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울릉도였군요. 네, 울릉도입니다. 또 참 도동항구에 또 향나무가 또 그렇죠. 있는 걸로. 예, 우리 도동항에는 흔히 알려져 있는 약 2~3천 년 됐다고도 많이들 얘기하는 또 울릉도 우산국 역사하고 거의 맞먹는 그러한 향나무가 또 오래된 향나무가 또 자리를 하고 있어 우리 도동항구를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지켜보 왔습니다. 네, 여러분 향나무 보러 꼭 오십시오. 자, 3월입니다. 독도의 독립문바위. 네. 3일절 어떻게 이렇게 맞습니다. 개장하셨나요? 예. 또 우리 3월 달에는 3.1절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독도의 독립문바위라는 부분을 나타내는데, 특별히 이 사진은 우리 육상하고 바다를 함께 그러네요. 보여준 또 그런 사진이고요. 또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캐스터님도 국가지질공원 해설사를 네네네.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동쪽에 있는. 네. 그러면서 또 우리 울릉도 독도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지질공원인 네네. 지질 명소가 23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독도에 4개가 네, 있죠. 독도가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소개하는 독립문바위. 이거 말고도 우리 이제 천장굴, 숫돌바위, 삼형제굴바위 그런 지질 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지질공원이라는 것도 알리면서 독립문 3월달 그런 의미에서 그 다음에
육상하고 바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진을 한번 담아보았습니다. 그 여기 담겨 있는 사진은 키오스 해양 기지에서 다 촬영을 한 직접 건가요? 촬영한 사진들입니다. 오. 저희 연구원들이 직접 물속에 들어가고 또 드론으로라든가 찍은 사진들입니다. 거의 편집을 거의 안 하셨다고 네, 하시던데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실물 그대로. 네, 실물 그대로. 그래서 원색의 느낌을 많이 살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정말 독도 울릉도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이거는 어떻게 인물들이 등장하네요. 네, 예. 어떻게 이거는 이게 밭인 것 같은데. 예. 왼쪽에는 밭, 우리가 이제 그 울릉도의 가파른 그런 밭에서 모노레일을 타고 네네. 이렇게 산채나무를 채취하는 네네. 그런 모습이고, 네. 오른쪽은 떼배를 타고 미역을 채취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4월 달에는 이렇게 바다에서는 네. 보통 미역을 많이들 채취하시고, 그렇죠. 또 산에서는 이제 파릇파릇한 이제 새싹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산채나무를 네. 채취하는 기간이죠. 자, 그런데 이 두 사진에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울릉도에 국가적으로 네. 오랫동안 보존하는 농업과 어업을 보존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농업유산, 어업유산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울릉도에 이 두 가지가 지정되어 있는데, 우리 산 같은 경우에는 울릉도 화산섬 밭 농업이 네네. 국가 중요 농업유산으로 지정되어 있고, 네. 오른쪽에 보시는 떼배로 돌미역을 채취하는 방식이 또 국가 중요 어업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는 그런 국가적으로 보존해야 될 울릉도의 가치를 담은 국가 중요 농업유산과 어업유산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예, 울릉도는 그 부석층이 마지막 분출을 해서 네, 굉장히 맞습니다. 풍화가 잘 돼서 네. 그래서 화산밭 농업이라고 네, 들었는데 네. 그걸로 인해서 네. 저렇게 네. 나물들이 엄청 잘 자라고. 그렇죠. 특히 울릉도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뭐 70~80%가 경사 20도 이상의 굉장히 가파른,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부분이고, 또 오른쪽에 저렇게 떼배를 타고 이렇게 이제 낫대를 이용해서 미역을 네, 채취하는. 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서해안이나 남해안에서는 감히 상상을 할 수 없는. 왜요? 그만큼 우리 울릉도 독도 바다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깨끗한, 가장 투명한 바다이기 때문에 잘 보이기 때문에 저런 가능하다. 채취 방식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서해안 같은 경우는 바로 이 가까이에서도 이 바닷속을 볼 수가 없는. 네네네. 근데 우리 울릉도는 시야가 맑죠. 좋을 때는 심지어는 30에서 40m까지도. 지금 저 사진 같은 경우는 수심이 한 10m 이상을 지금 굉장히 얕은 것 같은데 실제 네. 수심은 네. 굉장히 깊거든요. 네. 10m 정도. 굉장히 이상 가까워 보여요. 네, 네. 그만큼 우리 울릉도 바다는 굉장히 투명한 바다이고, 또 농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파른 그런 경사,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중요 유산으로 지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설명하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도 직접 예, 참 이 기어서 사진은 찍으셨나요? 우리 화산섬 반농업 저 사진은 우리 울릉군 농업기술센터에 네. 근무하시는 남구현 팀장님이 굉장히 유명하시죠. 네. 우리 울릉 남선생으로도 또 널리 알려져 맞습니다. 계시죠. 그래서 특히 저 사진은 또 사진을 찍고 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진 대회에 나가가지고 금상을 수상한 그런 사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이 사진을 사용을 할 때 정확히 또 남구현 팀장님의 이름을 밝혀드리고, 그래서 저 사진이 또 금상수장작으로서 또 의미가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금상송도 바다에 달력에 나올 수 있나요?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이제 그만큼 이 사진이 갖고 있는 그럼요,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있고 자연이 있고 그런 울릉도가 의미에서 있네. 또 저게 또 국가적으로 보존해야 될 네. 중요 유산이라는 의미에서 담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향후 어느 시점에서는 유네스코 뭐 세계 자연유산이건 인류 무형유산이 우리 울릉도가 등재가 돼가지고 그 어느 시점에서는 달력에 당당하게 그러한 이름들이 새겨졌으면 하는 바람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가정의 달 5월. 네. 아, 이건 울릉도가 두 군데네요. 네, 이거는 이제 특별히 5월달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보시는 그런 부분처럼 해무가 쌓여 있는. 맞아요. 맑은 날이 또 별로 없잖아요, 네, 울릉도가. 맞습니다. 특히 그 1년 중에 해무가 많이 끼는 날이 이게 5월달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5월달에 이 부분을 담아봤고, 우리가 연중 이 독도를 보이는 날이 약 한 3, 40일 정도가 네네. 되는데, 물론 가을철에 가장 잘 보이는데, 이 봄철 같은 경우는 보시는 사진처럼 이런 해무가 자주 끼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울릉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조량이 맑은 날이 네. 적은 지역이 또한 울릉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후학적으로 굉장히 그 흥미로운 부분이 나타나는데, 우리 울릉명이 명의가 이제 명을 이어서 이제 또 울릉도의 대표적인 네네. 삼나물인데, 그 명의가 다른 지역 명의하고는 다르게 잎이 굉장히 넓고, 넓은 그렇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명의들은 폭이 굉장히 좁은데, 이렇게 폭이 넓은 이유가 방금 말씀드린 울릉도가 우리나라에서 일조량이 가장 적기 때문에 이 명의가 이 일조량을 많이 받기 위해서 진화한, 넓게 잎을 오, 커지고 그래서 광합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후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독특함이 있어서 그냥 명의가 아니고 유전학적으로 이 명의는 다른 명의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울릉명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학명. 어쩌든 이 사진이 의미하는 바가 단순히 그런 해무뿐만이 아니고 그런 울릉도의 기후적인 특징을 함께 보여준 그런 사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태적으로 진화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명의가 이제 이런 기후에 적응을 하면서 생태적으로 진화를 해온 거죠. 그러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울릉도의 수도관이 장한상님이 처음이고, 네. 그다음에 이규현 검찰사인데 장한상님. 우리 장한상 수도관께서는 가을철에 와가지고 네네. 독도를 볼 수가 있었는데, 성인봉, 맞습니다. 중봉이라고 그때 당시에는 표현을 네. 했죠. 근데 그러니까 양력으로 따지면은 5월 말 6월 달에, 그러니까 해무가 자주 끼는 그런 시점에 이규원 검찰사께서는 오시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고종께서 분명하게 독도를 우산돌이었죠. 예전에는 확인을 하라고 했지만은 이규원 검찰사가 보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런 해무하고 네. 관련돼 있을 것으로, 또 네. 당시에는 또 지금보다는 기후학적으로 훨씬 더 해무가 자주 끼는 그러한 그렇겠죠. 부분을 고려한다면은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울릉도에서 독도를 보지 못했나. 반면에 이제 장한상 수도관께서는 이제 가을철에 이제 와가지고 연중 가장 우리가 청명한 가을날. 청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죠. 네. 그 시기에는 실제 지금도 가을이 울릉도에서 독도를 굉장히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오셨던 장한상께서는 이제 독도를 좀 봤었고, 해무가 자주 끼는 시기인 5, 6월 달에 오셨던 이규현 검찰사는 못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관의 기록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과학적으로 네, 또 맞습니다. 증명되는 네. 울릉도 독도입니다. 예. 자, 다음에 6월입니다. 물고기들이네요. 네. 자, 6월 달은 네. 자, 이 독도의 수중을 이제 보이는데, 아마 수심 한 2, 30m, 굉장히 2, 30m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울릉도 독도가 우리나라에서 깨끗한 바다이죠. 네네. 자, 이 사진에는 위에는 자리돔이라는 이제 자리돔은 제주도에도 또 많이 그렇죠. 나는. 예전에는 이제 그 자리돔이 이제 아열대성 대표적인 아열대성 따뜻한 바다. 어종이거든요. 네네. 가장 대표적인 어종이 자리돔이 됐습니다. 어머. 그만큼 우리 울릉도 독도 바다가 사실은 우리나라 주변 바다에서 가장 아열대화가 되고 있는 바다가 우리 울릉도 독도 바다입니다. 그래서 위에는 이제 자리돔, 네. 울릉도의 이제 자리돔. 지금 대표적인, 자, 밑에는 인상어라고 하는 어류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특별한 사진인데요. 보통 이 남해안이라든가 다른 바다에서는 인상어가 이제
인상하고 자리돔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없는데 우리 울릉도 독도는 자리돔하고 인상어가 함께, 그래서 어류학자들도 굉장히 놀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보통은 이제 인상어가 이제 지나고 자리돔이 이렇게 이제 유입이 되는 그런 바다인데, 그만큼 울릉도는 한류하고 난류가 교차를 하면서 이 두 어종들이 동시에 서식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바다다. 그러면서 한류하고 난류가 교차하면서 굉장히 생물 다양성, 다양한 그 생물의 종류들이 분포하고 있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사진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황금어장이라고도 그렇죠. 네, 맞습니다. 하는군요. 네. 네, 자, 7월입니다. 자, 독도네요. 네, 7월에는 일단은 이제 독도의 일출 부분, 아까 글로리하고는 다르게 이제 네. 독도 뒤편으로 담아봤는데, 또 이 사진의 의미는 바로 밑에 있는, 그러네요. 이거 해저산이죠? 그렇죠. 네, 독도의 해저 지형 모습을 울릉도부터 시작을 해서 네네. 독도 주변까지.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눈에 보이는 독도는 굉장히 작지만은 실제 독도는 독도 해상처의 정상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네네. 실제 독도 높이는 약 한 2,400m에 이를 정도로 한라산보다 더 높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독도는 굉장히 작습니다. 가로 세로 한 400m 정도 되는 섬이지만은 실제 독도의 바닷속까지 합치면은 높이가 2,400m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그런 섬입니다. 그래서 독도의 진면목을 담아보기 위해서, 또 많이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이 사진을 한번 담아보았습니다. 일반인들은 바닷속에 저런 독도 지형을 그렇죠. 잘 모르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엄청납니다. 이제 과학적인 탐사 방법으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런 사진을 좀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네. 자, 다음은 8월입니다. 드디어 8월 8일 맞습니다. 섬의 날. 네. 이거는 관음상굴이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굳이 울릉도 주변에 부속섬이 많은데 네. 관음상굴을 하신 것은 이제 이 관음도를 배경으로 네. 울릉도 전체 전경을 담아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 사진을 좀, 물론 저희가 다양한 모습 속에서 울릉도를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관음도를 배경으로 한 거는 사실은 관음도라는 섬이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는 않죠. 무인도입니다. 네네. 그렇지만은 70년대 중반까지도 네. 우리 석포에 계셨던 분들이라든가 몇 분들이 살았던 네. 유인도였었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이 예전에는 살았던 섬이었지만은 네. 지금은 무인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의 인구가 감소하면서 네. 특히 우리 섬 인구가, 특히 울릉도가 인구 감소 추세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많은 적지 않은 섬들이 유인도에서 무인도에서 전환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 8월 8일 섬의 날 행사를 계기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섬에 대한 여러 가지 뭐 교통, 교육, 의료, 이 문화, 이런 좀 거주할 수 있는 환경들이 개선이 돼가지고 더 이상 섬이 무인도가 되지 않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인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에서 이 관음도를 배경으로 잡아봤고요. 두 번째는 우리 울릉도가 70여 년 만에 1조도로가 개통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저 관음도 뒤쪽으로 해서 이제 지금은 4.4km. 예. 55년이 걸렸다고. 네, 맞습니다. 한 60년 정도가 네. 걸렸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나름대로 담아봤습니다. 저 사진. 일주도로 뚫려서 얼마나 편한지 맞습니다. 몰라요. 그래서요. 우리가 그 전에는 거의 울릉도를 거의 두 바퀴 돌았죠. 이렇게 돌았었는데, 울릉도가 그러니까 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주민의 거주 환경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거의 5, 60년 만에 이렇게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그래서 좀 정부에서 섬의 날을 계기로 많은 관심들이 있어서 우리가 예전에는 50여 년 만에 개통이 됐지만은 다른 우리 울릉도의 현안들이 보다 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사진을 또 한번 골라봤습니다. 울릉도 전반적인 경치도 너무 좋지만 일주도로 뚫리고 저쪽 그렇죠. 북면 쪽은 뷰가 맞습니다. 정말 아름답잖아요. 예. 그리고 편리하게 되면서 사실은 뭐 계속해서 말씀은 하셨지만은 동식물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자연 환경 생태 보존에 대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이라든가 네. 또 사람이 갖고 있는 해치지 않는 문화는 개발 우리가 수천 년을 이어갈 수가 있거든요. 개발하지 않고. 네네. 그래서 또 유네스코 우리 화산섬 만농어 돌미역 채취 또 그런 여러 가지 생태 음식 문화들 우리가 슬로푸드 음식도 있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이어져서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또 등재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섬의 날을 계기로 우리가 섬의 그 정주 여건이 개선되는 것도 있지만 또 생태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는 또 그런 계기가 돼서 이 사진을 종합적으로 한번 담아보았습니다. 그런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네. 자, 다음은 9월. 네. 대왕입니다. 네. 독도인가요? 맞습니다. 이제 사진의 배치가 울릉도가 나왔다, 독도가 나왔다 그러고 있는데 자, 독도의 바닷속을 우리 연구원들이 탐사하고 있는 부분인데 멋집니다. 맞습니다. 독도는 이제 천연보호구역, 우리 울릉도는 네. 해양보호구역으로도 지정이 되어 있는데 네. 특별히 이 사진을 골랐던 이유가 이제 우리 이제 연구원들이 이제 수중 탐사를 하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해조류가 대황이라고 하는 네네. 해조류입니다. 저 해조류들은 뭐 그냥 독도에 있겠지라는 게 아니라 네. 우리나라에서는 울릉도 독도에만 군락지를 형성하고 있는 맞습니다. 해조류입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대왕을 선정해 봤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또 대왕으로 이제 무침이랄지 대왕 밥이랄지 구황 맞습니다. 음식으로도 네, 나름대로 또 구황 음식 명이나 또 부지깽이처럼 그런 구황 부분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 사진에 울릉도 독도에만 군락지를 형성하고 있는 대황을 배경으로 독도의 바닷속 투명한 또 우리 연구원들이 조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함께 담아 보았습니다. 참 연구하시고 여러 가지 풍광도 찍으시고 참 수고가 많습니다. 자, 다음은 10월입니다. 이거는 정말 편집을 한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사진을 찍을 수가 있던 거는 일단은 이제 독도가 이 약간의 이제 구름으로 동서서도 위에 네, 모습인데 그러네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 10월 달은 10월이 독도의 달이면서 또 우리가 10월 25일 1900년 10월 25일 날 우리 대한제국에서 칙령 41호로 네. 우리 이제 반포한 날이죠. 이제 거기에 독도는 물론 석도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은 석도를 울도군의 부속섬으로 반포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10월 달은 담아봤는데 저런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이제 독도에 우리 경찰, 등대, 울릉군청 또 우리 119 구조대에 계시지만은 그런 분들 빼고 아마도 연구자 중에서 우리 기지가 가장 독도를 자주 갔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을 찍을 수가 있었던 게 자주 가니까 확률적으로 그래서 이 사진은 이제 우리 연구원이 이제 드론으로 찍은 사진인데 매번 갈 때마다 저희가 허가를 받고 이제 독도에 변화되는 모습을 찍기 위해서 또 저희가 드론으로 촬영을 하게 되면은 워낙에 독도가 투명한 바다이기 때문에 그 해조류를 또 하늘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드론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때마침 이런 풍광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저희가 구름을 올리는 사진이 아니고 실제 이런 모습을 저희가 찍을 수가 그러니까 그만큼 자주 가기 때문에 이런 사진은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 연구원들의 노고가 함께 있는 거죠. 이런 사진을 그러네요. 찍기까지 해서. 네. 또 칙령을 반포한 10월 네. 25일이기도 하지만 또 국민의 날이기도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하죠. 또 울릉 국민의 날 또 10월 25일이 네. 그래서 매년 국민의 날 행사도 하고 뭐 그런 이제 또 특별히 그래서 네. 뭐 독도의 날이지만은 또 독도는 명확하게 우리 울릉군의 부속섬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자, 11월 달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와, 이거는 아주 몇 년째 핫한 맞습니다. 나리분지에 있는 깃대봉. 예. 제가 또 이 사진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울릉도에서 가장 최고죠, 추천하고 경치. 싶은 네. 경치인데 사실 또 이거를 제가 11월 달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단풍이 드는 네. 이제 시점에서 이걸 소개했는데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울릉도 하면은 성인봉을 찾습니다. 주로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렇죠. 최고의 네, 봉이니까. 맞습니다. 올라가는 이제 경치 속에서는 이제 성인봉 정상이 아니라 올라가면서는 굉장히 원시림이 맞습니다. 엄청 멋있죠.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인봉도 좋지만은 오히려 이 울릉도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접근성도 좋고. 접근성도 좋고 또 나리 분지 메밀밭을 지나서 그렇게 올라가지 않는 쉬엄쉬엄 올라갈 수 있는 그 다음에 올라가면은 이 보시는 최고의 풍경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울릉도가 성인봉 말고도 더 좋은 저는 개인적으로 성인봉보다 더 좋은 또 깃대봉 올라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나리분지 또 뷰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성인봉보다 더 뛰어난 경치가 저는 깃대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깃대봉은 저도 개인적으로 나리분지를 이렇게 둘러서 투막집도 보고 노화집도 보고 가는 코스긴 한데 네. 그 울릉도 개천민들의 삶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네. 그런 등산길이 맞습니다. 아니었나. 그래서 그 가을철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성인봉이 그 1000m가 안 되는 산이긴 하지만 울릉도 화산체 자체가 종상화산이라서 굉장히 가팔라요. 맞습니다. 그래서 성인봉은 좀 산을 좀 탄다 하시는 분은 그냥 앞사람만 무작정 보고 걷는다 그렇게 가팔라가지고 근데 깃대봉은 주변도 볼 수 있고 네. 그래서 굉장히 네. 행복한 산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마지막 12월이네요. 네. 여기 사진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네. 이 사진에는 울릉도 독도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 그 독도는 우리가 1935년의 독도와 최근의 독도를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 1935년 사실은 저 사진이 우리가 강치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 독도 바다 사자를 남획하는 그때 당시의 사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기에 이제 우리 이제 조선 여성분들이 등장을 합니다. 네네. 사실은 저분들이 우리 울릉도 독도에 지금도 그 생존에 한 10분 가까운 분들이 생존해 계시지만 제주 출향 해녀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일본 사람들이 뭐 이렇게 이제 독도에 당시 이제 강치를 남획하면서 뭐 여러 가지 전복이랄지 이런 거 따기 목적에서 해녀를 좀 이렇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데려오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있는데 저 해녀분들은 사실은 일제강점기 이후에 우리 제주 특히 이제 한림 이제 이런 협재 마을이라든가 많이 그 오셨죠?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독도에서 미역이라든가 채취를 하기 위해서 울릉도나 독도에 오셔가지고 네. 또 그분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법니다. 또 그래서 또 그분들이 돈도 돈이지만은 우리 독도 의용수비대랄지 우리 독도의 뭐 최종도 우리 김성도 선장님 뭐 그런 분들하고 같이 독도를 또 지킨 분들입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독도 의용수비대 경비대들의 어떤 독도를 지키는데 이제 민간에서 굉장한 기여를 했거든요. 실제 또 우리 김하순 해녀분 같은 경우에는 독도의 안타까운 그 이제 그 경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배가 뒤집혀 가지고 이렇게 사망하는 그때 당시 독도 경비대 대장님이 돌아가시고 그러셨는데 그분들의 시신을 또 인양을 해준 경로로 이제 경찰서에서 상도 받고 그러시는데 그것처럼 우리 그 제주 출양 해녀의 어떤 독도의 개척사를 잊지 말자는 의미에서도 사실은 이 사진 물론 독도의 과거 현재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울릉도 여러 군데의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하면서 제가 이제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울릉도 독도 지원 특별법 제정을 바라는 울릉도 독도의 오래된 미래.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올해 이 달력 자체가
섬의 날 특집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울릉도에서 개최되는 섬의 날 행사를 통해서 울릉도 독도에 대한 많은 관심들을 좀 가져가지고 울릉도의 뭐 의료 여건, 교육, 그 다음에 교통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좀 개선이 돼서 특히 이제 울릉도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우리 주민들은 육지보다 지금 기름값이 한 300~400원이 비싸거든요. 비싸죠. 네. 또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가 울릉도 의료하면은 또 헬기를 타고 또 응급 나가야 되는. 그것도 날씨가 좋아야 네, 좋아야지. 나가니까요. 그래서 아플 때도 날씨가 좋을 때. 좋을 때 아파야 네.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의사를 채용을 하려고 해도 이게 어떤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채용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좀 의사분들이 오시기를 그래서 더 많은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 법적 테두리 안에 갇혀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또 그런 지원들이 없으면은 앞서도 그랬 관음도처럼 우리 울릉도 점차적으로 비워지게 이제 되겠죠. 비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에 서해오도 특별법이라고 있습니다. 이 접경 지역. 그래서 네네. 특별히 거기에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네. 보다 많은 혜택들이 갖다가 이렇게 네. 지원이 되거든요. 네네. 특별법 네네. 제정을 네네. 통해서. 그래서 우리 울릉도 독도도 이 국방의 섬으로서 또 굉장히 중요한 독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해를 어떻게 대표하는 그런 섬으로서 또 우리가 울릉도 독도가 있음으로써 우리가 동해 너른 바다에 하나의 제해권이랄지 또 여러 가지 중요한 국방에서도 중요 또 한 부분도 있고 그렇죠. 생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울릉도 독도가 오래도록 건강하고 사람도 건강하고 자연도 건강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지원하고는 다르게 좀 특별한 테두리에서 법적 테두리에서 특별한 좀 지원이 비슷합니다. 도시하고 비슷한 기준으로 하면은 우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서해 5도 특별법처럼 울릉도 독도 지원 특별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다 강력하게 뭐 일주도로도 이런 법이 없으면은 일주도로도 한 50여 년 만에 개통이 됐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그래서 이런 특별법을 통해서 좀 우리 울릉도 독도가 조금 더 지속 가능한 섬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사진 속에서 1910년대하고 현재 모습을 비교하면서 우리 오랫동안 그래서 그런 섬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우리가 이런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우리 울릉도 독도가 가고 싶은 섬, 머무르고 싶은 섬, 지속 가능한 섬이 됐으면은 하는 바람에서 우리 12월 달 이 달력.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이 달력이 올해 2023년 섬의 날 특집. 그래서 이 섬의 날이 끝나고 우리 내년에는 2023년에는 이런 울릉도 독도 특별법이 통과됐으면 그래서 2024년 부터는 우리가 울릉도가 보다 지속 가능한 섬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담아봤습니다. 말 그대로 특별법을 우리만 봐달라는 게 아니라 분명히 독도는 울릉도 부속섬입니다. 독도를 지키고 울릉도에 사람이 정주해야지 대한민국의 지리적으로나 어떤 국가적으로 이바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1월부터 12월까지 이게 함축적으로 울릉도 네. 독도를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이 달력에 담아 주시고 너무 새로운 어떤 그런 아이템이라서 저도 진행을 하면서 달력을 가지고 진행하는 건 처음인데 너무 참 색다르네요. 네. 그리고 여러분 많이 이해가 되셨나요? 울릉도 독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울릉 팟캐스트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엄청 길게